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전에 결혼을 해서 한창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여자입니다. 한 번의 상처 후에 앞으로는 결혼 같은 건 하지 말고 혼자 살자고 결심했었는데 그런 제가 지금 남편과는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백년 가약을 맺게 되었네요. 그 전에 4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 부모님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결혼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만난 지금의 남편하고는 아무 거칠 것도 없이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걸 보면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나 보다 싶기도 합니다. 그때 4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짐을 택했을 때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 남자와 헤어져서 마음이 아팠다기보다 결혼 허락 과정에서 제 자존감이 무너지고 비참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헤어짐의 과정이 제 자신을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나름 친하게 지냈던 무리 중 한 명이었고 중학교 때까지는 다 같이 연락하고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 그때의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아예 모르고 살다가 사회인이 되고 나서 그때의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창회를 할 건데 오라고, 보고 싶다고요. 저도 너무 반가웠죠. 예전에 그렇게 재밌게 지내던 친구들을 다시 본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저보고 오랜만에 본다고 다들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보고 뭐하고 사느냐고 해서 저는 아빠 하시는 필터 공장에서 사무직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필터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셨는데요. 저희 가족이 다 투입해서 하는 가족 사업이고 소규모로 운영이 되었어요. 저희 엄마도 오빠도 다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대학 졸업 후에 아빠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아빠 공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들 홈페이지 관리 및 상품 패키지 디자인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격리 사무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출 좋고 잘 나가는 큰 공장은 아니지만 가족끼리 으쌰으쌰 열심히 일하는 게 마음 편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근황도 듣고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술도 마시니 좋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승철이란 이름의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는 저보다 키도 작았는데 그새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그 친구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밤 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모임을 자주 갖자고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승철이에게서 따로 연락이 왔고 저를 오랜만에 봐서 너무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초등학교 때 저를 많이 좋아했었다고 하면서 오늘도 제가 온다고 해서 자기도 일부러 시간 내서 온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를 봤는데 여전히 예쁘고 그때 그 순수한 모습 그대로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를 좋아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해서 저도 얼떨떨하게 그랬느냐 그랬죠. 그 친구는 자기가 종종 연락해도 되느냐고 했고 저도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친구에게선 틈만 나면 연락이 왔고 저 보러 저희 공장 앞으로도 자주 왔어요. 그렇게 자주 만나게 되었고 데이트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와 저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만나는 동안은 여느 연인처럼 좋았습니다. 서로 많이 좋아했고 편했거든요. 저희가 연애한 기간이 4년 정도니까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 양가 부모님도 저희 교제 사실은 다 알고 있으셨고요. 저희가 만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남친네 부모님이 저를 결혼 상대자로 반대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4년간의 연애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쯤 남친 부모님이 저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 저희 집 사는 형편이 별로고 제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공장 운영하시는 걸 처음부터 모르셨던 것도 아닌데 결혼할 때 되니 반대하셔서 좀 놀랐죠. 나중에 안 건데 남친네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이 공장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사업을 꽤 크게 하신다고 생각하셨대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한 적도 없고 남친도 저희 공장에 여러 번 왔기 때문에 공장이 규모가 작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와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남친 부모님은 그렇게 저를 오해하고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규모도 작고 가족들끼리 소소하게 운영하고 매출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아시고는 무척 실망하신 것 같았죠. 그렇다고 해도 남친네 집과 저희 집 사는 형편이 대단하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집도 평범한 수준이고 남친네 집도 평범해서 조금 더 잘 사는 중산층 정도였거든요. 제 입장에선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친네 부모님은 자기 집보다 너무 처진다고 저를 반대하시는 상황이었죠. 아마 남친에게는 형이 한 명 있는데요. 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 되는 사람 집안이 사업을 크게 하고 꽤 부유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기업 다니는 둘째 아들도 그런 집으로 장가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자기가 얼마든지 부모님 설득할 수 있다고,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친이 자신만만했기에 저도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남친네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여러 번 약속을 잡았는데요. 그 약속을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만 피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 번이 되자 애초에 저랑 만날 약속 자체가 안 된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 했더니 난감하다는 말투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실은 우리 부모님이 아들 장가 보내는 거 좀 신중하게 하고 싶으신가 봐. 부모님들 다 그렇잖아. 결혼시키려고 하니 내 아들이 아깝나 싶고. 근데 우리 사귀는 거 아셨잖아. 왜 그땐 아무 말 안 하시다가 그냥 연애할 때 어찌 될지도 모르고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냅둔 건데 결혼까지 한다고 하실 줄은 몰랐대. 그래서 만나는 것도 자꾸 피하시는데 근데 내가 알아서 우리 부모님 설득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이걸 어떻게 신경 안 쓸 수가 있나요? 연애할 때는 적당히 사귀다가 헤어질 줄 알고 냅뒀는데 결혼까지 약속할 줄 몰랐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저를 안 보는 걸로 결혼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시는 거라는데 제 입장에선 당혹스럽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가 서글프기도 했죠. 반대로 저희 집에서는 남친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이미 예비 사이로 생각도 하셨기에 제 마음은 더더욱 안 좋았습니다. 남친은 저한테 자기 부모님이 저를 제대로 안 만나봐서 그런 거라면서 저를 직접 만나뵈면 마음이 분명 달라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만나뵐 수 있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를 반기지 않는 분들을 찾아가 인사를 드린다는 게 저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친이 좋았고 결혼도 하고 싶었기에 남친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자리에선 싹싹하고 귀염성 있게 굴어서 점수를 따겠다 의지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또 비참한 기분을 맛봐야 했습니다. 남친이 엄마가 오라고 했다고 이번 주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고 저는 남친의 설득으로 조금은 마음이 바뀌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라고 하셔놓고 정작 가보니 남친 아버님은 제가 가도 아예 방에서조차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남친은 변명하듯이 아빠가 몸이 안 좋다고 하던데 몸이 어떻게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겠나요? 저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럴 거면 왜 오라고 하셨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도 말투는 차분하고 고상하셨지만 조근조근 제 가슴에 생채기를 내시더군요. 하도 승철이가 한 번만 보자고 하니까 내가 오라고 했어. 근데 우리 입장은 똑같다. 연애는 모르겠는데 결혼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 어머님,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별로 마음에 들 만한 게 없지. 직업도 그저 그렇고 집안도 뭐 구멍가게만한 공장 하나 운영하시는데 거기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일한다고?
내가 이런 말까진 좀 그런데 우리 승철이 형수 되는 사람 얘기 들었지? 사업을 크게 하고 집안이 좋아. 우리 큰아들한테도 얼마든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이야. 사실 우리 승철이도 직장이 좋아서 그런지 주변에서 얼마나 좋은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엄마 입장에선 당연히 아들이 좀 더 좋은 집안, 좋은 조건의 여자랑 결혼했으면 하고 바라는 게 맞지 않겠어? 우리 아들한테도 든든한 처가댁이 생기는 거고. 어머님은 대놓고 제 조건이 별로라서 싫다고 더 잘나고 좋은 조건의 여자랑 결혼을 시키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면전에서 대놓고 듣다 보니 눈물까지 왈칵 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도 나름 성실하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어머님 당신 기준에 맞지 않다고 무시하고 폄하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 포함 저희 부모님까지 싸잡혀서 무시당한다 생각하니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친은 그 자리에서 어머님께 화를 냈죠. 아, 엄마, 인사드려온 사람한테 왜 이러세요? 그 말에 어머님도 남친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내 말이 틀렸어? 그래서 내가 안 본다고 몇 번이나 했잖아. 너랑 학벌 차이에 직장 차이에 뭐 하나 더 잘난 부분이 있어야지. 내가 좋은 선자리 많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어디서 무슨 공장에서 일하는 애를 신부감이랍시고 데리고 와. 아니 그럼 애초에 인사도 오지 말라고 하지 한 번 데리고 오라고는 왜 하셨는데요? 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내가 직접 보고 말해주려고 한 거다. 저를 한번 보자고 하셨다기에 마음을 조금 바꾸신 건가 했는데 저는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친은 펄쩍 뛰면서 저를 데리고 나왔죠. 남친 차에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남친은 미안하다고 계속 그랬지만 들리지도 않았죠. 그런 얘기까지 듣고 결혼을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남친에게 그만 만나자고 너네 부모님이 원하는 여자랑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매달린 건 남친이었어요. 남친은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냐며 부모 반대 없이 결혼하는 경우 잘 없다고 우리가 더 노력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은 완전 너덜너덜해졌는데 자기 부모님 설득할 수 있다고 헤어지지는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친은 계속 저를 달래고 붙잡았습니다. 저랑은 못 헤어진다고, 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졌죠.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기분으로 집으로 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인사드리러 간 건 어땠느냐 하셨는데 저는 그냥 인사 잘 드리고 왔다고만 했어요.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실까봐 그런 말을 들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내 생각했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드실까? 내가 정말 그렇게 못난 걸까? 자괴감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남친에 대한 마음과 미련이 남아 단칼에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4년 만나오면서 정도 들었고 여전히 사랑했으니까요. 남친 역시 저에게 제가 나서서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 마음이 분명 돌아설 거라고 했어요. 조건을 빌미로 반대하시는 건 남친 부모님인데 남친은 저에게만 자꾸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어머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남친은 선물 사들고 자기 엄마 생신에 다시 인사드리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좋은 날인데 제가 가서 살갑게 축하해드리면 남친 부모님도 저를 좋게 볼 거래요. 게다가 가족들도 다 참석하는데 그 김에 얼굴도 다 보면 좋지 않겠냐고요. 저는 싫다고 했지만 남친은 이대로 헤어지지 말자고 끝까지 매달려서 결국 또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어거지로 남친네 집에 가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일을 계기로 남친과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선물을 사들고 남친네 집으로 갔는데요. 아무도 저를 반기지 않는데 가야 된다는 사실에 마음도 발도 너무 무겁더군요. 이번에 나의 문전박대 당하는 거 아닌가 싶기까지 했는데 막상 가니 밥은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가족들 사이에서 저만 이방인처럼 껴있는데 가시방석 앉은 듯 너무 불편했죠. 그리고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님은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남친 형수님을 눈에 띄게 챙기시는 겁니다.
아버님은 건강하시지? 하시는 사업은 여전히 잘 되시고? 네, 그렇죠 뭐. 저번에 뵈니까 신수가 더 훤해지셨더라. 사업을 크게 하셔서 그런지 아주 호탕하시고 그 정도는 돼야 그런 큰 사업체도 운영하고 그러신가 봐. 그러더니 저를 힐끗 보고 그러시는 겁니다. 나는 어디 구멍가게만한 공장 하나 돌리면서 사업한다고 하는 사람들 참 그렇더라. 남들이 들으면 오해하잖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사업한다고 먼저 거들먹거린 것도 아니고 자기들 짐작으로 저희 집 사업 크게 한다고 착각해놓고 저를 망신 주시려는 겁니다. 입맛도 없고 그냥 일어나서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대고 어머님은 남친에게 승철아, 다음 주 주말 시간 비워놔라. 왜요? 영선 이모가 선짜리 하나 해준대. 그 아가씨가 중학교 선생님이란다. 직업도 좋고 인물도 좋고 얼마나 좋니? 아, 엄마, 수지 앞에서. 아예 제 앞에서 대놓고 남친에게 선짜리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앉아있을 것도 없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죠. 그래, 그 선짜리 나가봐.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 먼저 나서서 사업한다 어쩐다 거들먹거리신 적도 없고 남들 오해하게끔 말하신 적도 없으세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들이고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조롱 들으실 분들 아닙니다. 제가 이 남자랑 결혼 허락 받으러 왔다고 저희 부모님까지 무시하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면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해야 될 이유 없어요. 어머님 원하는 상대로 이 사람 짝지어 주세요. 저도 이런 집으로 시집 올 생각 이제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다시는 여기 올 일도 부모님 두 분 다 뵐 일도 없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가방을 챙기는데 어머님은 싹퉁머리 없이 어른들 앞에서 지 말 다 하는 거 보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거 봐라. 저게 본 모습이야. 앞에서는 얌전한 척 굴더니 지 할 말 다 하는 것 봐. 음흉해 보여서 내가 더 마음에 안 들어 한 거다.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저랑 제대로 대화해보기도 전에 저희 집 조건 듣고 반대하셔놓고 무슨 음흉해 보여서 반대하셨다고 말을 바꾸세요? 제가 지지 않고 따지자 남친도 옆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야, 너도 그만해. 너네 엄마가 나한테 폭언하는 건 괜찮고 내가 한마디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말하는 싸가지 봐. 너 절대 우리 아들하고 결혼 안 시켜. 저도 안 한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하고 잘난 여자 만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너 같은 거랑 비교도 안 되게 잘난 여자 만날 수 있거든? 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남친도 곧바로 따라 나왔는데 오히려 저를 붙잡고 따지고 화내는 겁니다. 야, 홍수지, 너 우리 엄마 생신인데 좋은 자리를 너 기분 안 좋다고 이렇게 망쳐야겠어? 우리 엄마 아빠가 뭘로 생각하겠냐고? 너네 엄마 아빠가 날 뭘로 생각하든지 이제 아무 상관없어. 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나 너랑 결혼 안 한다고. 너네 엄마가 선자리 알아봤다고 하니까 거기나 가. 이대로 진짜 헤어지기라도 하자는 거야? 못 헤어질 게 뭐 있어. 우리가 무슨 절대 헤어지면 안 되는 대단하고 절절한 사랑이라도 했니? 난 이 얘기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까지 다 한 거야. 애초에 나 마음에 안 들고 받아줄 생각 요만큼도 없는 너네 부모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야. 이제는 안 할 거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헤어진다 이거지? 우리 엄마 말 틀린 거 없어. 나 솔직히 지금도 좋은 선짜리 많이 들어와. 근데도 너 좋다고 나도 이렇게 노력하는 거라고. 네가 뭔 노력을 했는데. 억지로 너네 집 끌고 가서 나 비참하게 만든 거 말고 네가 한 게 뭐냐고. 그리고 그렇게 아깝고 좋은 선짜리면 실컷 나가. 너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나 같은 남자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 같은 남자가 뭔데? 너나 너네 부모나 너무 큰 착각을 하는 것 같아. 후회할 일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우리는 제발 끝내자. 저는 그렇게 남친을 뿌리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일로 저희는 완벽하게 헤어졌죠.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느냐 연부를 외던 남친은 그 뒤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저랑 헤어지자마자 주말마다 선자리에 열심히 나간다고 했습니다. 참 그걸 듣는데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말이나 말던지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줄기차게 선이고 소개팅이고 나간다 하니까요. 하지만 이미 끝난 사이에 어쩌고 다니든지 제 알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의 일은 더 이상 떠올리지 말자 결심했죠. 그리고 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반년 정도 뒤에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이 찾아왔었죠. 마스크가 가장 큰 예방이라며 온 약국이나 마트에 마스크가 동이 났던 일도 기억하시나요? 저희 아빠 마스크 필터 생산도 같이 하시거든요. 마스크 제작도 하시고요. 그전에는 소소하게 운영이 됐던 아빠의 공장은 그 일로 주문량이 엄청나게 폭주를 한 겁니다. 가족들 다 투입되고 직원들 급하게 뽑아서 24시간 공장을 돌렸어요. 마스크 수요는 갈수록 폭증했고 그 주문량이 어마어마했죠. 도저히 주문량을 맞출 수 없어서 아빠는 과감하게 대출 내서 투자해 별도로 부지와 공장 설비까지 더 늘렸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사람들에게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이 되면서 그때 저희 공장도 벌어들인 매출이 엄청났어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 일하시며 번 돈의 액수를 반년 안에 다 벌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정신없이 일했던 때였고 주변 사람들도 저 집 마스크 팔아서 돈방석 앉았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 마스크 의무가 해지되면서 전보다는 좀 덜해지긴 했지만 그 일을 발판으로 저희 공장도 꽤 성장했고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공장 부지도 더 넓힌 데다 직원도 늘리고 필터를 활용한 제품군도 좀 더 다양하게 생산을 하게 되었고요. 가족끼리 운영하던 작은 공장에서 꽤나 번듯하게 성장하게 된 거죠. 게다가 저희 집도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부모님 차도 고급 세단으로 바꾸셨어요. 아빠가 원래 경차였던 제 차도 비싼 차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맘때 일이 너무 바빠서 동창 모임에도 거의 못 나갔지만 저희 집의 소문은 동창들 사이에서도 다 퍼졌습니다. 당연히 전남친 귀에도 들어갔겠죠.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공장 앞으로 저를 찾아온 겁니다.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는 공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였죠. 황당해서 무시할까 하다가 제대로 싹을 자르자 싶어서 일단 나갔습니다. 예전에 놀러 왔을 때와는 다르게 규모도 커지고 직원도 훨씬 많아진 것을 보고 전남친은 놀란 얼굴이더군요. 저는 속으로 도대체 저 인간이 여길 왜 왔나 어이가 없었고요. 네가 여기를 왜 와? 잘 지냈어? 얘기만 들었는데 진짜 잘 됐나 봐. 전에 왔을 때랑은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너도 너무 예뻐졌다. 살도 더 빠진 것 같고. 하지만 2년 만에 만난 전 남친은 반대였습니다. 원래도 탈모 걱정이 좀 있던 사람이긴 했는데 그새 머리도 더 많이 빠지고 얼굴도 훅 갔더라고요. 사실 남친 소문은 동창들로부터 듣기 싫어도 들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 그만두고 친구랑 사업을 했대요. 사실 저랑 만날 때도 종종 사업할 거라는 소리는 했었는데 진짜 그만두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에 퇴직금에 자기 집에서까지 손 벌려서 사업을 했었다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답니다. 같이 하던 동업자는 사업에서 손 뗐고 전 남친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연애할 때도 자기 사업 아이템 얘기를 주구장창하길래 엄청 자신 있나 보다 했는데 그 정도로 말아먹을 줄은 몰랐죠. 게다가 저랑 헤어지고 나서 소개팅하고 선은 엄청 보러 다녔다는데 딱히 결혼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남자가 어쩌고 사는지 관심도 없어서 주변에서 얘기해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막상 다시 저를 찾아온 전 남친은 예전과 달리 초라한 느낌을 풍기더라고요. 여기 근처에 지나가면서 너 생각나서 들렸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기가 어디라고 근처를 지나가. 허허벌판에 우리 공장뿐인데. 그리고 내 생각이 왜 나?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닌 거 까먹었니? 너무 그러지 마라.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 많이 사랑했고. 저는 난데없이 사랑 타령하는 전 남친이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됐고, 왜 왔냐고. 용건 없으면 그냥 가라. 나도 들어가야 되니까. 있잖아, 수지야. 나 너랑 헤어지고 많이 힘들었어. 돌고 돌아서 결국 너뿐이더라. 숱하게 소개팅하고 선짤이 나갔다는 걸 이미 들은지라 남친이 하는 소리는 개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안 좋아서 헤어진 게 아니잖아. 집안 반대 때문에 헤어진 거지. 근데 있잖아. 우리 부모님 이제 너 허락하셨어. 너 며느리로 허락하신대. 내가 너 못 있고 힘들어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마음을 바꾸신 거야. 우리 이제 거리낄 거 없어. 수지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폭소가 터졌습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없는 소리를 들으면 왜 웃음이 터지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난데없이 웃으니 전 남친도 벙찐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왜 웃어? 아, 이제는 나 허락해 주신대. 이제 와서? 아, 고맙네. 절대 나 같은 며느리는 싫다고 하시더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허락하셨대? 내가 너 못 있고 힘들어하는 거 아시니까. 웃기지 마. 너 나랑 동창인 거 잊었니? 듣기 싫어도 네 소식 다 들었어. 너 아주 주말마다 이 여자 저 여자 선이며 소개팅 되는 대로 나갔더라. 그렇게까지 결혼을 하고 싶었어. 무슨 소개팅 5분 대기조였다면서. 그래 놓고 뭐? 나를 못 잊어? 말은 똑바로 해. 나를 못 잊은 게 아니라 마땅하게 너랑 결혼해줄 여자를 못 찾은 거겠지. 그나마 내세울 건 대기업 다닌다는 거 그거 하나인데 그것마저도 그만두고 무슨 사업인가 하다가 쫄딱 망했다며. 그리고 너네 부모도 마찬가지야. 이제 와서 허락? 웃기지도 않아. 둘째 아들 노총각 만들기는 싫으니까 이제 와서 허락 어쩌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면 우리 집 마스크 팔아서 돈벼락이라도 맞았다는 소문이라도 들으신 건가? 허락! 참 고맙기도 해서 눈물이 다 난다. 저는 속에 쌓여있던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고 싶은 말 다 못한 것 같아서 분했는데 잘됐다 싶었죠. 제가 다다다 쏟아내니 남친도 뜨악한 얼굴이었어요.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이런 억센 성격 아니었잖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래, 너 이러는 거 이해해. 다 받아줄 수 있어. 대신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우리 좋았었잖아. 저는 한숨을 푹 내쉬고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줬죠. 남친은 그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이게 뭐야? 보면 몰라? 모바일 청첩장이잖아.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이 새끼는 누구야? 남의 약혼남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마.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이유도 없어. 우리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 진짜 결혼한다고? 그래. 청첩장이라도 보내줄까? 뭐 하는 놈인데? 제약회사 연구원이야. 우리 아빠 친구분 아들이고. 그 집에서는 나 어와둥둥 좋아하고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너 진짜 너무한다. 나랑 헤어지고 바로 이놈 만나서 갈아탄 거야? 말하는 꼬락서니 봐. 갈아타고 싶었던 건 너잖아. 왜? 그렇게 줄기차게 소개팅하고 선봐도 너랑 만나주는 여자가 없디? 그건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앞으로도 엄마가 시키는 여자랑 만나고 여력되면 결혼도 해. 나 이런 대화 하기도 싫다. 잘 가고 다시는 여기 오는 일 없게 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우리 아빠랑 오빠 당장 부를 거야. 우리 아빠랑 오빠 내 얘기 다 듣고 너 만나면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 어디 지금 불러볼까? 저는 그 앞에서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친은 놀라서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됐어. 갈 거야. 너 생각나서 온 건데 진짜 실망이다. 실망 실컷 하고 다시는 오지 마. 그렇게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헤어진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저러는 건지. 분명 저희 집 돈방석 앉았다는 소문 듣고 다시 질척이는 게 보였습니다. 이래저래 여자들한테 다 까이고 저한테 다시 온 것도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 남자에게 청첩장을 보여준 것처럼 저는 다음 달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빠의 오래된 친구분 아들이었어요. 약혼남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예비 시어머님 아버님이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고 저를 예뻐해 주세요. 예전부터 한 번씩 봤으니 저도 편하기도 했고요.
그분들이 저를 워낙 예뻐해 주시다 보니 저도 전남친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모멸감을 많이 잊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상처받았던 제 마음을 많이 치유해 주신 분들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결혼 얘기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주변에 청첩장도 돌리고 있는데 전남친이란 인간은 뜬금없이 나타나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어이는 없었지만 온 김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다 해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뒤로 딱히 전남친에게선 연락이 없었고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고요. 지금의 행복이 커서 행여나 그때 전남친 부모가 뒤늦게 허락해줘서 결혼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더라고요. 그런 경우 없는 사람들 제 선에서 사절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들 기준에서만 판단하고 무시했던 전남친 부모, 그리고 중간에서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한테만 노력을 바랐던 전남친, 앞으로도 그러고 살길 바랍니다. 저는 그 사람들 제 인생에서 깨끗이 지우고 더더욱 행복하게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